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29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오늘 전공의 294명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사 증원과 함께 의대 교수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현재보다 2배 더 늘리고 각 권역의 응급의료 상황실을 3월에 조기 개소할 예정입니다. 국립대 병원이 지역에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라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빗새 틈 없는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에 맞춰서 일부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이탈 중인 전공의들도 속히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의대생의 증원에 맞춰서 의대 교수를 늘리는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현재 1,000명 수준인 국립대 의대 교수의 수가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현석, 김경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환자를 싣고 응급실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급히 다른 병원을 찾아봅니다. 이번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시다가도 다른 병원 다 보내요. 작은 병원으로. 지금도 여기서 이제 이번에 안 되니까 다른 병원 보내는 겁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119 구급상황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월 16일에서 26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는 66건, 지난해 2월에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을 맞아 일부 전공의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28일 오전 11시 기준 29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탈률도 이틀째 감소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28일 저녁 7시 기준 72.8%인 9,076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현재 전국의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은 1,200여 명. 정부가 2027년까지 의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의대 교수를 함께 증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거점 국립대 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에 버금가는 대형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대 병원이 지역에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각 권역의 응급의료 상황실을 3월에 조기 개소합니다. 상황실은 중증과 위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력난을 겪는 상급 종합병원에는 3월 중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파견합니다. 대형 병원에는 전공의를 대신할 대체 인력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군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은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까지 진료를 확대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복귀 마감 시한이 끝나고 나면 이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룸에 나와 있는 김현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본격화될 전망인데 3월 3일까지, 즉 연휴 기간 안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야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음 달 1일부터 3일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다음 달 4일 이후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 복귀 현황을 살피고 이후 현장에 나가 체증을 통해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죠. 또 의료 개혁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발생에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는 지방 종합병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의료 개혁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로 이 혼합 진료 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가짜 뉴스를 언급했는데 이게 뭔가요? 네, 정부는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태스크포스 SNS를 언급을 했습니다. 해당 SNS에는 국민들은 앞으로 수면 내시경을 받길 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라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정부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선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란 정보가 퍼졌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혼합 진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건데 시청자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걸 말합니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병행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게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혼합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발언 들어보시죠.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되어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붕괴 직전의 필수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모든 혼합진료를 막겠다는 건 아니라고 거듭 밝혀왔는데요. 온라인에선 정부 정책으로 무통주사나 수면 내시경을 하지 못하게 될 거란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팩트체크 설명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라며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3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인공지능,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시스템의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도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등에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대통령은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 행위들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과 각국 정부가 함께 연대해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 도발에 대한 공조태세를 확인했습니다. There's truly no daylight in our combined readiness posture. 두 나라 장관은 한미 동맹이 새로운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양국 간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6일 만에 워싱턴에서 마주 앉은 한미 외교장관. 양측은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한미 공조로 대응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줄과 군사협력 차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핵협의 그룹 NCG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All of our actions are possible thanks to the robust U.S. commitment to the alliance and its extended deterrence in which Korea has full confidence. There's truly no daylight in our combined readiness posture. 양측은 한미동맹이 새로운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비전을 구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와 각급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한미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11차 협정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우리 측 고위 인사가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우리 측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협의도 오갔습니다. 다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이미 제공했던 지뢰 제거 장비, 픽업 트럭 같은 비살상 물자만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가 6조 2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식량 위기와 국제적인 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의 협력 재원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공적 개발 원조 ODA 규모를 6조 2,62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금년도 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 3천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ODA는 분쟁, 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건, 식량 위기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ODA는 공적 개발 원조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증여나 차관, 기술 원조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합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1.8%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18.3%, 중동 독립국가연합 9.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 17.5%, 교통, 보건 등이 각각 15.1%, 9%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특히 해외 긴급 구호금을 지난해 2,951억 원에서 올해 7,346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식량 원조도 10만 톤으로 확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아세안 개발협력 전략과 ODA 사업의 집행 관리 등 체질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다른 공여국보다 ODA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른 공여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 집중해 영향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ODA 추진 방식과 체계 등을 담은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를 기본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올해 초 지난해에 비해 전체 물가 상승폭은 확연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크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였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물가 상승률은 외식업 등 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며 지난달 2.8%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커져 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평소에 애들이 또 사과를 즐겨 먹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사는데 살 때마다 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도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로 2월 물가 상승률이 3% 상회 가능성을 우려하며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과와 배, 딸기 등 과수와 시설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 대체 품목 투입과 비축 물량 방출, 생육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사과 배, 비정형과 810톤을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농협과 APC 저장 물량은 오는 6월까지 분산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등 수입 과일 판매 수요를 파악해 할당 관세 도입 물량을 2만 톤으로 배정했습니다. 또한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하는 5월 이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 등을 최대 40%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안정세를 보이는 채소는 이달 중 배추 2,000톤, 무 6,000톤을 추가 비축하고 가격 상황을 고려해 시장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한우와 한도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2월 특별전을 통해 오는 3월 3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 여부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마트 등에 납품 단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농식품부의 할인 지원을 계속을 해서 소비자들 좀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기상 악화로 가격이 치솟았던 만큼 올해는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과수 화상병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해 지급한 이자의 일부분을 되돌려줬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화당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자는 평균 7%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주된 걱정도 이자 부담이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자기 돈만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어려울 때 대출도 많이 하고 지금 금리가 좀 오르고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과하게 낸 이자의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이자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약 188만 명에게 최대 1년치 이자를 돌려주는데 1인당 평균 8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환급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87만 명에게 1조 3,600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또 신용점수가 낮은 데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5,000명에게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습니다. 이달부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최소 2.5%포인트 낮아지고 10년 장기 분할 상환이라 상환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넓힌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2만 3천여 명이 대출을 갈아탔고 전세대출도 3천여 명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옮겨갔습니다. 금융당국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꾸준히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민생경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시작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 제공될지 궁금한데요. 할머니들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명한 예술인이 학교를 찾아오는가 하면 전문 체육단체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연세의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옥이 할머니. 말하니까 더 묻고 싶네. 할아버지도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어요. 이야기 할머니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할머니가 어린이들에게 삶의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으로 활동 무대를 넓혔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가다가 초등학교 가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호응도가 좋아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인성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150개교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그간 실버 인력을 활용한 늘봄학교 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돼 왔는데 그중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 이야기 할머니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국 340여 개 학급에 미술과 무용, 음악 등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형 프로그램 100여 종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각 분야 저명한 예술인이 늘봄학교를 방문해 특별한 예술 수업을 하는 늘봄학교 마스터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체육단체와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핸드볼, 하키, 배구 등 12개 종목 단체가 약 150개 학급의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즐겁게 이 과정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목표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정부는 늘봄학교 시행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 학교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 바랍니다. 한편 늘봄학교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는 1학기에 2,700여 개 학교에 도입되고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중증 외상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매년 8,000명 넘게 발생하는 중증 외상 환자 중에 운수 사고가 절반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함께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트레일러와 대형 화물차 사이에 승용차 2대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질주하던 남성 2명을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입니다. 2022년 자동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사고 등 운수사고로 국민 10만 명당 약 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2022년 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2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0년 새 1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수사고와 추락 등에 따른 중증 외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상 중증도 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혹은 사망한 경우 중증 외상 환자로 구분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8,000명이 넘는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10명 중 약 7명은 장애를 입었습니다. 주요 손상 원인 중 52.1%가 운수사고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운수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1위로 조사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락과 미끄러짐이 40.5%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상반기 고령층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 동영상을 배포하고 올 하반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하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모래 가라앉으려나.
안녕하세요. 클릭데이 플러스입니다. 혹시 여행 가는 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여행 비수기인 6월에 진행하는 여행 할인 행사였는데요. 올해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번 더 캠페인을 벌입니다. 3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저렴하고 알차게 봄맞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끼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3만 원에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올해 처음 선보이는 3월엔 여기로 이벤트에 당첨되면요.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경남 하동, 전남 담양 등 21개 도시로 떠나는 당일치기 기차 여행을 3만 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3월엔 여기로 이벤트는 3월 17일까지 본인 포함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여행 가는 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월 여행 가는 달에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혜택들도 있는데요. 먼저 장시간 운전과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할인 혜택입니다.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KTX 승차권을 구매하면 주중엔 최대 50%, 주말과 공휴일엔 최대 30% 할인해줍니다. 또 렌터카 여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충북 제천, 강원 고성, 전남 보성, 경북 봉화 등 특별 할인 지역은 50%, 그 외 비수도권은 20%, 수도권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떠날 때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 바로 숙박비죠. 숙박비 아끼는 꿀팁 하나. 1박에 5만 원이 넘는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3만 원 할인권을 주는 숙박 세일 페스타가 진행됩니다. 숙박 할인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야놀자, 여기 어때 등 온라인 여행사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의 유효기간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인데요. 만약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 소멸돼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9일 오전 10시에 숙박 할인권을 발급받았다면요. 다음 날인 3월 1일 오전 7시 전까지 숙박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오는 4월 14일까지 숙박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예약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여행 계획 짜는 게 부담스럽다면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G마켓에서는 신안 퍼플섬 1박 2일, 문화해설 전문가와 함께하는 경주, 부산 시티 투어 1박 2일, 제주 힐링 투어 유채꽃 축제 2박 3일 등 패키지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데요. 여행 가는 달 패키지 상품은 G마켓 검색창에 여행 가는 달을 검색하고 상품명 앞에 여행 가는 달이 표기된 상품을 찾으면 됩니다. 이후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되는 30% 할인 쿠폰과 10% 중복 쿠폰을 다운로드하면 원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할인 혜택은 여행 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숙박, 여행 상품 등이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됐는데요.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고 뒤로 미뤘다간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혜택 챙기셔서 3월 여행 가는 달 재밌는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남부 내륙 산간에는 눈이 섞여 내려 쌓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 해안 5에서 10mm, 경상 내륙과 제주는 5mm 내외, 그리고 전라권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하늘이 개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질도 좋아져서 미세먼지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9도 낮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도 아침에 영하 2도를 보이며 춥겠는데요. 낮에는 영상 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수도권은 영하 5도 내외, 청주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인천 영하 2도, 대전과 세종은 영상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영하 4도, 강릉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울진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2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3도, 부산 7도, 제주 5도가 되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동해와 남해상에는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한편 물결은 전해상 매우 거세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중북부 지방에 눈이 내리겠고 강원 내륙에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강원 영동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관순, 이범재, 최강윤.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10대의 어린 독립운동가였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10대가 6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3.1절 105주년을 맞아 저희 뉴스룸의 배경을 독립선언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3.1절 연휴엔 자녀들과 함께 당시 어린 독립운동가들의 기계와 용기에 관해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